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많은 사람들이 내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걱정 많이 하죠. 저도 걱정 많이 합니다. 네. 사실 여유가 있어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예. 특히나 이제 서민분들 중산층은 걱정을 더 많이 하죠. 할 수밖에 없죠. 왜냐 넉넉하지 못하니까. 예. 이렇게 뭔가 경기가 안 좋고 뭐 일자리가 안 좋은데 내가 지금 어떤 그런 좀 재정적인 상황이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지금 걱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한 대비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뭐 사기 바빠서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좀 안일하게 산 것 같아요. 예. 제가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서민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왜냐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경제 위기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맞아서 뭔가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뭐 재정적인 어떤 능력, 그리고 웬만한 부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벌이, 그리고 음, 좀 낭비 안 하고 절약하는 적절한 소비 습관 이런 게 좀 돼 있으면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좀 그래도 자산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부채 없고, 그리고 이 불경기 속에서도 고정적인 소득이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돈 낭비 안 하면서 매달 돈을 어떻게든 모을 수 있고, 이러면 사실 경제 위기라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진짜. 그냥 예전보다 좀 뭐 물가가 좀 올랐나 보다. 요즘에 좀 뭐 회사 분위기 안 좋은가 보다. 그냥 이 정도라는 느낌을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 내가 극복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렇게 뭔가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네, 당장 엎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 네, 내가 직장 그만둔 위기 생기고, 아니면 이제 내가 뭔가 처지가 안 좋은 문제 생기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약간 좀 외줄타기 하는 분들. 어떻게 내년 뭐 준비는 잘 돼 가십니까? 내년 준비? 이제 뭐 거의 끝났으니까. 음, 뭐 준비라고 할 거 없죠. 그냥 뭐 똑같이 사는 거죠. 근데 올해가 힘들었죠, 맞죠? 올해가 힘들었는데 올해같이 살면 안 될 겁니다. 내년에는 더 빡세게 살아야겠죠. 예. 앞으로 좀 돈 쓰는 것도 좀 신중히 기해야 될 겁니다. 예. 돈 나가는 거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거야. 왜냐? 여유가 없으니까. 먹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배달 음식 먹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야. 이제 여행 가는 것도 함부로 가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좀 멘탈이 안 좋아져. 예. 내가 좀 먹고 살기 힘들고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좀 예전보다 좀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댓글에도 그런 사람도 많고 제 방송에도 간혹가다 한 명씩 그런 사람도 있고 내년엔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 내년엔 더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안 좋을 것 같아. 더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뭐 제조업 보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채용 시장 밝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적자가 나는 것은 뭐 직원들 자르려고 하겠죠. 그래도 남아있으려고 하겠지. 요즘에 눈치 보는 사람들 많아요. 대기업 다녀도 마음 편치 않을 거야. 왜냐, 요즘 대기업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직원을 정리하려고 좀 움직임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희망퇴직 얘기 나오고. 그럼 이제 누가 나갈지 이제 눈치를 봐야 돼. 다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불경기에
심사도 나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가면 이만큼 돈 못 버는데. 나가면 먹고 살기 막막한데. 근데 누군가 나가야 돼. 누군가는. 내가 나갈지. 다른 사람 나갈지. 눈치 싸움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직장 다니기 좀 굉장히 불편한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일반 제조,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걱정이 많죠. 사실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좀, 뭐 저축 같은 거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버는 족족 이제 돈을 다 쓰다 보니까. 근데 걱정이 뭐냐면 이제 그래도 중소기업 다니면서 잔업특권 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생계 유지가 가능했거든요. 가정 있는 분들은. 근데 문제는 잔업특권 못 하다 보니까 좀 가정 유지하기 쉽지 않죠. 특히나 이제 가정 있는 분들은 더 힘들죠, 이게. 왜냐하면 입이 많다 보니까. 네. 식구가 많다 보니까. 뭐 자녀 교육비나 이제 뭐 들어간 돈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잔업특권 해가지고 겨우 메꾸는 건데 뭐 못하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다 보니까. 대기업 40대 들어가면 희망퇴직 받잖아. 요즘 미쳤어. 은행권도 40대 되면 나가라고 하더만. 원래 은행권은 40대 되면 나가라고 합니다. 네, 원래 은행은 지점장 못 따면 사실 나가야 됩니다. 은행권 들어와서 뭐 지점장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 있을까? 요즘에 또 지점도 얼마 없잖아요, 이게. 점점 지점 폐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점장 키워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이 솔직히 말하면 젊은 사람 입장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통장 없이도 예적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차고도 가면 가서 줄고 있습니다. 예. 창구를 줄이죠. 왜냐하면 은행 직원들이 인건비 비싸기 때문에 요금 많이 받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집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대기업 다니면 돈 많이 모았을 것 같잖아. 근데 그런 분들 많이 없어요. 예. 의외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이제 오래 다니고 뭐 나간다 쳐요. 그럼 그동안 오래 다녔으니까 모아놓은 돈이나 자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없는 분들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보통 대기업에 좋은 데 다니면 쓴숨이 커집니다. 상당수가. 아 진짜로. 보통 대기업 다니면 차부터 뽑고요. 차도 좋은 거 뽑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여행도 자주 갑니다. 뭐 가방 같은 것도 명품으로 바꿔버리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 막 정말 아껴 쓰고 하면서 매달 이제 뭐 예적금하고 뭐 금괴 사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잘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막상 이제 나이 먹고 나갈 때 되면 생각보다 직원이 별로 없어요. 물론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좀 낫지. 아무튼 요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뭐 남아있어야죠. 나간다고 비울 수 있나? 그렇게 좀 대비하지 그랬어요. 제가 대비하라고 몇 번을 강조했어. 근데 항상 한국 사람들은 항상 서민들 중산층은 그동안 안일하게 살다가 소비 좀 하다가 돈 같은 거 비축 안 하다가 항상 일 터지면 그때 가서 아차 싶어서 움직이려고 그래. 근데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 터지고 나서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도 마땅한 방법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예. 이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한 게 준비성이라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답답한 게. 없는 사람일수록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뒤가 없는 사람일수록 준비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항상 대다수는 뭔가 안일하게 살고 그냥 소비하며 살다가 뭔가 일 터지고 상황 안 좋으면 그때 가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지. 경기가 안 좋으면 이때부터 이제 뭔가 방비책이 많이 안 보이는데 아무튼 뭐 준비 안 했으면 내년은 많이 힘들 겁니다. 아주 많이 힘들 거야.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뭐 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족하면 뭐 내년은 뭐 좀 빡세다고 봐야겠죠. 예. 물가로 올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항상 인간은 준비를 해야 돼요. 유비무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너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버는 능력이나 어떤 그런 이제 현실에 비해서 너무 다 누리고 살려고 그랬어. 나 이게 독이 된 것 같아. 사람들이 요즘 인프라 따지잖아요. 사실 서민들 인프라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서민들은 원래 적게 쓰고 하는 건데 왜 다 누리려고 그래? 뭐뭐 하면 인프라. 근데 인프라 다 돈이잖아요. 공짜 아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인프라 나가는 비용이 많은데 근데 돈을 쓰다 보니까 막상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누리는 인프라부터 포기해야 돼. 그렇죠? 아마 내년엔 치킨 한 마리 사 먹는 것도 부담될 거야. 예. 그만큼 쪼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내가 뭔가 안 좋아지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못 도와줘요. 형제도 못 도와줍니다. 이제 뭐 누가 어렵다고 해서 나서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런 문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안 돼요. 내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사람 많은 거 맞나요? 저는 경참 오는데 제 주위 사람들 죄다 SUV 이상인데 라고 댓글을 적었습니다. 일단 이분 나사 빠진 거 맞네요. 이런 댓글이 한 번씩 있어. 붕어 형 경기 안 좋다면서 왜 내 주변엔 좋은 차 많이 보나요? 붕어 형 요즘에 장사 안 된다면서요. 제가 얼마 전에 시내 주말에 갔다 왔는데 사람 미어 터지던데요. 붕어 요즘 백화점 장사 안 된다며. 백화점 가보니 사람 많던데. 이런 댓글 다는 분들 꼭 있죠. 예. 이런 분들은요 본인 맞박을 시원하게 때리시면 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자, 힘든 사람 많은 거 맞냐? 맞습니다. 많아요. 아주 많아. 특히나 서민들은 많이 힘들어. 중산들도 좀 힘들고. 상류층의 제한 이상 다 힘들어요. 상류층도 예전 같진 않아. 상류층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고 벌이가 되니까 그분들이야 사실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되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 주변 서민 중산층이에요. 네. 보통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어. 내가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 돈이 없어요. 자, 이분이 힘든 사람이 많은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저는 경찰 보는데 본인은 왜 경찰을 봅니까? 돈이 많이 없으니까 경찰을 보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면 내가 차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제 주위 사람들 죄다 SUV 이상인데 근데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 SUV 못 다쳐.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일시불로 차를 몰았을까? 아니면 돈은 없는데 SUV를 너무 갖고 싶어서 무리해서 프라이브로 질렀을까?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무조건 차 좋은 거 뽑으면 그 사람 돈 많고 먹고 살만한 겁니까? 요즘엔 돈 없어도 차 무리해서 뽑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차를 용기로 뽑는 사람들 많아. 요즘 SUV 프라이브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매장 가면요. 일시불로 사는 사람이 없어. 선수금 반 내고 차를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SUV 비싼 거 알잖아요. 카니발도 하이브리드 모델 뽑게 되면 이것저것 추가시면 5천만 원 가까이 되고 소렌토도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뽑았을 경우. 요즘 하이브리드 모델 많이 뽑잖아. 기름값 아끼려고. 절대 만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그 차를 일시불로 구입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길가에 보면 G80 많잖아. 과연 G80을 정말 일시불로 구입한 사람, G80이 못해도 6천 넣을 겁니다. 풀업을 하면 9천까지 가죠. 한 6천에 7천 사이입니다. 그 차를 정말 현금으로 전액 할부 없이 일시불 구입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단번에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부로 차를 뽑는 거야. 님도 뽑을 수 있어요. 님도 할부 뽑으면 돼. 대신에 미래는 포기해야 되죠. 왜냐? 버는 족족 자동차 유지비로 돈이 다 나가니까. 자동차 기름값,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이제 뭐 보험료 같은 거 돈 나가니까. 자, 이분이 좀 약간 메타인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네시스 G80이 한 6,500만원 한다고 칩시다. 근데 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60개월 프라이브로 질렀습니다. 네, 그런 분도 있죠. 보통 60개월. 60개월 프라이브로 지르고 할부 금리가 한 5% 잡을게요. 연금리 5%. 잡았을 경우 매달 나간 돈 어떻게 되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 제네시스 G80이 돈이 없는데 프라이브로 질렀어. 6,500만원짜리. 60개월을 질렀습니다.
할부금 연 5%로 잡았을 경우 매달 자동차 할부금 나간 돈이 122만 6천 원입니다. 숨만 쉬어 나가는 돈. 여기다 보험료, 기름값까지 하면 170, 180 되겠죠? 왜냐하면 이 G80이 기름 엄청 많이 먹잖아.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소렌토 같은 차를 5천만 원짜리 차를 60개월 할부로 질렀다. 그러면 매달 나가는 할부금만 94만 원이에요. 이게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이에요. 거기다 기름값, 뭐 세차비 이런 거까지 하면 한 130만 원, 달에 한 130만 원 들어가죠. 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댓글 적으신 분도 님도 그렇게 뽑으면 돼. 오히려 자동차 매장 가서 프라이브로 산다고 하잖아요. 딜러가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해. 네. 우리 딜러가 있잖아요. 일시불로 사면 말립니다. 이상하게 봐. 왠지 아세요? 딜러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자사의 캐피탈을 어떻게 쓰게 만들어야 수성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프라이브로 사면 그 자사의 캐피탈 쓸 거 아니야. 그 상품 쓰겠죠. 그 상품 쓰면 차를 팔 때 추가 수당이 나옵니다. 캐피탈 수당. 돈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더 좋아해. 더 땡큐야. 딜러 입장에서는. 그리고 팩트로 말씀을 그렇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댓글 적으신 분. 제 주위 사람들. 보통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요. 여러분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보통 끼리끼리 놀거든요. 나이가 있으면. 이 댓글 적으신 분도 님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님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님하고 벌이가 크게 차이 안 나. 버는 거 뻔하다는 거죠. 왜냐? 처지가 비슷하니까. 원래 나이 먹으면 비슷한 사람끼리 놉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그 중에 잘 나간 사람 있다 해도 평균적으로 비슷해.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도 버는 거 뻔할 거 아니야. 근데 버는 거 뻔한데 그 SUV를 만약에 할부로 썼다 생각해보세요. 할부로. 프라이브로. 그 사람 돈이 어딨어? 버는 거 뻔한데. 님 주위 사람들 뭐 기껏해야 진짜 동료겠죠. 진짜 동료는 뭐 버는 거 다 알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이게. 보통 우리가 나이 먹어서 만나는 사람들 보통 뭐예요? 동종업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저 사람 돈이 어디 있길래 저 차를 샀겠습니까? 할부로 샀겠죠. 근데 월급도 많지 않은데 나도 월급도 많지 않은데 그럼 얘들도 월급이 많지 않잖아. 근데 차를 할부로 샀다고 하면 저축을 못 하겠죠. 이게 좋은 겁니까? 이 대적으시면 요즘에 차에 겉멋 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은 겉멋을 안 부리겠지만 요즘에 경차 보기 힘들죠. 댓글 적으시면 요즘에 경차 본 사람 많이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요즘에 경차가 잘 안 팔립니다. 많이 안 팔려요. 제가 팩트를 한번 말씀드릴까? 자, 올해 자동차 판매량. 경차가 진짜 안 팔립니다. 오죽하면 단종을 시켰을까? 지금 경차 모닝 말고는 없거든요. 물론 뭐 이제 레이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경차는 보통 이제 미니밴 사이즈. 물론 캐스퍼도 이제 경차라 볼 수 있겠지만 오리지널 경차는 아니죠. 순수 경차는 예전에 스파크하고 모닝입니다. 스파크는 안 팔려서 단종이 됐고 지금 남아있는 차 모닝밖에 없어요. 순수 경차. 자, 그래서 일단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소렌토 9만 대예요. 엄청 많이 팔렸네. 그 다음 많이 팔린 차가 7만 2천 대 카니발입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모닝은 몇 대 팔렸을까? 모닝은 올해 14,884대 팔렸습니다. 얼핏 보면 많이 팔린 것 같지만 다른 후보군보다는 월등하게 적게 팔렸습니다. 참고로 GV80이 3만 대입니다. GV70도 3600대. 네. 이 많이 팔린 겁니까? 참고로 산타페가 5만 4천 대입니다. 참고로 그랜저가 6만 대예요. 그랜저 6만 대 팔릴 동안 모닝은 15,000대도 안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경차를 안 보는 걸까? 아니에요. 돈 많이 없어. 근데 차는 좋은 거 뽑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주변 사람 중에 SUV 구입한 사람 중에 물어보세요. 네 차 어떻게 샀냐? 다 할부로 샀다 겁니다. 다 할부로. 그럼 그게 돈이 많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 잘 먹고 잘 사고 돈 많으면 일시불 사겠죠. 자동차는 일시불 사는 게 이득이잖아. 할부제 내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죄다 할부로 샀을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겉만 봐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속을 보셔야 돼요. 속을. 요즘에 보면 가진 건 없는데 폼 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도 돈이 많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돈은 없는데
그냥 남들 가니까 자기도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 많아, 이게. 뭐 좋은 스마트폰도 자급제로 산 게 아니라 대부분 약정이에요, 약정. 정말 돈 많으면 자급제로 폰 기기값 주고 사겠죠. 요금제 자기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돈이 없으니까 좋은 거 갖고 싶어. 돈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약정을 해가지고 비싼 요금제 내잖아. 그러니까 이 댓글 적으신 분이 뭐 열심히 사는 분 같은데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 사람 속내를 보면 님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 능력도 부족한데 버는 것도 많지 않은데 SUV를 무리해서 할부를 주다 보니까 막상 경기가 안 좋은데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그 누가 쪼들리겠어? 경차모는 본인이 쪼들릴까? 님은 경차이가 할부를 안 샀을 거 아니야? 아니면 할부로 구입한 SUV 모는 이 사람들이 쪼들릴까? 이 주위 사람이 쪼들리겠죠. 그러니까 좋은 차 mon다고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